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코카콜라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존 머피의 발표 내용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숫자들 너머에 숨겨진 코카콜라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전력에 대한 핵심 단서들,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CFO의 발표라는 게 사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딱 진단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네, 회사의 전략 방향이라든지 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3분기 실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매출이겠죠.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6%라고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그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 이런 외부 요인을 싹 빼고요. 아, 자체 성장분. 네, 맞아요. 순수하게 코카콜라 원래 사업만으로 얼마나 성장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6%면 상당히 견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세부적으로 좀 보면 실제로 팔린 제품 개수, 그러니까 단위 판매량은 1% 늘었어요. 1%요? 네, 발표 내용을 보면 7월, 8월은 시작이 좀 뭐랄까 더뎠는데 9월 들어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단위 판매량, 그러니까 팔린 개수는 1% 늘었는데 유기적 매출은 6%가 늘었다고요? 네네. 그럼 나머지 5%는 어디서 온 거죠?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 농축액 판매량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나머지 성장 동력이 바로 가격 믹스에서 나온 겁니다. 가격 믹스요? 네, 이것도 똑같이 6%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 믹스라는 게 뭐냐면 제품 가격을 올린 효과하고 또 소비자들이 예정보다 좀 더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산 효과, 이걸 합친 거예요. 아하, 가격 인상이랑 더 비싼 거 팔린 거?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가격 인상 요인이 한 4%포인트 정도 기여를 했고요. 4%포인트면 꽤 크네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믹스 효과, 즉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늘어난 효과가 2%포인트, 그래서 합쳐서 6%가 된 거죠. 그렇군요. 가격 인상 효과가 여전히 4%포인트나 된다는 건데 근데 CFO가 발표할 때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인상 영향은 대부분 완화되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네. 이게 약간 좀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그 CFO 발언은 제 생각에는 과거처럼 막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큰 인상은 끝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거처럼 그렇게 막 공격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 조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높이는 이 믹스 개선 전략, 여기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 있긴 하지만 과거 같은 대규모 인상을 좀 지양하겠다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농축액 판매량이 단위 판매량보다 1%포인트 낮았던 거요. 네네. 그거는 분기 안에서 선적 시점, 그러니까 배송 나가는 타이밍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건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수익성, 즉 마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밌는 게 매출 총 이익률은 살짝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꽤 좋아졌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목 중 하나인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조정된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만들고 파는 데 드는 원가를 뺀 이익률은 한 10bp, 그러니까 0.1%포인트 정도 살짝 감소했어요. 네, 소폭 감소. 그런데 판매비, 관리비 같은 모든 영업 관련 비용을 다 빼고 난 최종적인 이익률, 즉 조정 영업이익률은 약 120bp, 그러니까 1.2%포인트나 개선이 됐습니다. 1.2%포인트요? 와, 이건 상당한 개선인데요. 원가가 되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건 결국 다른 데서 비용을 확 줄였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CFO가 이 성과의 비결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 덕분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생산성 향상. 네, 이게 그냥 뭐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예를 들면 공급망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효과가 좋은 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쓰고 회사 전체적으로 비용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뭐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나온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효율화 노력.
중요한 건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계속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여서 이익을 개선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코카콜라의 어떤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 효율화가 정말 빛을 발했네요. 그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주당 순이익, EPS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한 수치인데요. 6% 증가. 여기서 정말 대단한 점은 이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겁니다. 악조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크게 한 3가지 정도 부담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환율입니다.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달러로 바꿀 때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이걸 환율 역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6%포인트나 이익을 깎아먹었습니다. 와, 6%포인트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비용 증가. 세 번째는 세금 부담 증가, 즉 유효세율 증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상쇄하고도 6% 성장을 달성했다는 건 그만큼 핵심 사업 자체가 아주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야, 6%포인트 환율 역풍을 뚫고 최종 6% 성장을 했다니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현금 흐름 쪽은 어땠나요? 이익이 아무리 늘어도 실제 회사에 돈이 잘 돌아야 건강한 거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일회성 요인인 페어라이프 유제품 사업 관련된 우발지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죠. 이게 8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고요.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 역시 탄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재무 상태 자체도 아주 건전하다고 평가했던데요. 부채 비율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던데. 맞습니다. 순부채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진 빚이 자기 자본에 비해 얼마나 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1.8배라고 밝혔습니다. 1.8배. 네. 이게 코카콜라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표 범위가 2배에서 2.5배 사이거든요. 아, 목표보다도 낫네요. 그렇죠. 목표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왜 중요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낮은 부채 비율은 곧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실탄, 즉 여유 자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자 갚는 부담이 적으니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업에 다시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형태로 돌려줄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코카콜라가 항상 강조하는 자본 배분 우선순위, 즉 사업 재투자랑 주주 환원, 이걸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 국세청 IRS와의 소송권.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네. 그 브라질 자회사 관련해서 로열티 지급 문제로 IRS하고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CFO가 언급하기로는 최근에 나온 다른 기업 3M의 유사 사건 항소 심판결이 코카콜라의 입장을 매우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회사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회사는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패소했을 경우에 재무적으로 타격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투자자들은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만약 패소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거다 혹은 뭐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해 뒀다 이런 식의 언급은 이번 발표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우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고 승소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승소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뭐 최종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올해 전체 그리고 내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어떻게 전망했나요? 기존 목표치를 유지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오, 자신감이 있네요. 네, 구체적인 목표치는 유기적 매출 성장률 5에서 6%, 그리고 환율 변동 영향을 뺀 조정 주당 순이익, 즉 통화 중립 EPS 성장률은 약 8%입니다. 8% 성장.
네, 이게 코카콜라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성장 목표하고도 딱 일치하는 수준이거든요. 3분기까지 실적 흐름을 볼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죠. 통화중립 EPS 성장률이 8%라는 건 알겠는데 아까 3분기에도 환율 영향이 꽤 컸다고 하셨잖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 환율이나 세율 같은 변수들이 최종 EPS에는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환율하고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퇴의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25년 전체 조정 순매출에는 한 1에서 2%포인트, 그리고 조정 EPS에는 약 5%포인트 정도의 환율 역풍, 즉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포인트요? 이것도 여전히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여전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기본 유효 수율은 20.7%로 전망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럼 그 통화중립 기준 8% 성장에서 환율 역풍 5%P를 감안하면 실제 우리가 보게 될 달러 기준 조정 EPS 성장률은 8%가 아니라 더 낮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통화중립 기준으로는 8% 성장이 목표지만 이 5%P 환율 역풍을 고려하면 실제 조정 EPS는 2024년에 2.88달러였는데 이거 대비 약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목표치하고 실제 체감 성장률 사이에는 좀 갭이 있네요. 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페어라이프 관련 우발 지급금을 제외한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목표는 기존보다 좀 올려 잡았어요. 최소 98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더 커졌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4분기에 혹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변수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두 가지 정도를 짚어줬습니다. 첫째는 일부 주요 시장에서 작년 4분기 판매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판매량 성장률 수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이제 비교 기반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 작년이 너무 잘해서? 네, 그렇죠. 둘째는 회계 일정상 올해 4분기에 영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판매량에는 약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미래로 한번 가보죠. 2026년에 대한 아주 초기적인 그림도 좀 제시했던데요.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했나요? 네, 아직 뭐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기에는 이르다. 이 점을 먼저 전제하면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첫째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회계연도 변경 이슈입니다. 회계연도 변경이요? 네, 2026년에는 1분기에 영업일이 6일 늘어나고 대신 4분기에는 6일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연간 전체 영업일 수는 똑같은데 분기별 실적 발표를 볼 때 이 점을 좀 감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분기별 실적 해석할 때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실질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균형 잡힌 탑라인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탑라인은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균형 잡힌 성장? 네, 특히 그 안에서도 판매량, 볼륨, 즉 실제 팔리는 제품 개수를 핵심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올려서 매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가격 정책은 그럼 어떻게 가져간다고 하던가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추세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면서 가격 결정 방식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합리성,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하고 또 프리미엄화, 즉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고급 제품 라인을 동시에 추구하는 좀 유연한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쪽 다 잡겠다? 네, 시장별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2026년에도 계속 효율화를 강조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은 일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고요. 물론 일부 품목은 뭐 가격 변동성이나 무역관계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 바로 업무 방식 전반의 효율성 추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효율화를 통해서 아낀 비용을 단순히 이익률 높이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장기적인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아, 비용 절감이 성장을 위한 연료가 되는 선순환 구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2026년 환율 전망은 어땠어요? 2025년에는 역풍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현재 환율하고 해지 상황을 가정하면 2026년에는 연간 조정 순매출과 조정 EPS 모두에 약간의 순풍, 즉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습니다. 오, 2025년과는 반대네요. 네, 어쩌면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현 시점의 예측일 뿐이고 내년 2월에 공식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까지는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CFO 존 머피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코카콜라의 3분기 재무 성과부터 2025년 그리고 2026년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환율 역풍 같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만들었고 특히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한 점이 돋보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목표 달성에도 자신감을 보였고요. 내년에는 판매량 중심의 균형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여기에 어쩌면 환율의 도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CFO의 발표는 사실 숫자 그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 그리고 회사의 운영 능력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코카콜라가 어떻게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재무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네, 특히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투자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 방어를 넘어서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CFO가 그토록 강조했던 생산성 향상과 비용 효율화 노력, 이게 단순히 기존의 마케팅 투자를 늘리는 데만 쓰일까요? 아니면 2026년에는 오늘 저희가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AI나 자동화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언급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공급망을 혁신한다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확보된 자원을 미래에 어디에 또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가? 이 지점이 앞으로 코카콜라의 행보를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